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과 김포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시금 관심을 모읍니다. 부천의 경우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데다 여야 후보부터 대거 바뀌었고, 김포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서울 편입 이슈가 전국 사안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22대 총선 부천과 김포 지역 선거 상황 살펴봅니다. 오세광 전국매일신문국장과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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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공천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모두 대대적인 인물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좀 어떤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이 다 인물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3명 다 전략 공천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로 교체되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2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되고 참신한 후보로 이제 세대 교체, 인물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양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 인물 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또 수년 동안 그 당을 지켜왔던 당협위원장들이 탈락되고 낙하산식 공천에 이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선거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또 서른 의원이 또 시장을 역임했던 장덕천 후보가 새로운 미래당으로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조직이 이제 이탈을 한 상태고, 부천병의 경우는 경선에서 탈락한 사선의 김상희 의원이 사실은 아직은 선거 현장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천 효율적인 정도 조금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 공천이나 이제 경선 과정에 뭐 이런 후유증이 있지만 다들 대체적으로 공천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로 보면 이제 선거별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천 갑의 경우는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의 이제 양자 대결인데요. 이제 김 후보는 이제 고졸 신화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 서영석 후보는 부천 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친 이제 21대 총선의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부천을은 이제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새로운 미래 이제 서른 의원의 3자 대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박성중 후보는 서울 서초구청장과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뭐 김기표 후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제 비서관을 역임한 이제 변호사고요. 뭐 서른 의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5선의 이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부천병은 이제 국민의힘의 하종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 또 새로운 미래 이제 장덕천 후보가 나서는 이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종대 후보는 동아일보 이제 기자와 이제 논설위원 을 거쳐서 채널 A 캐도남마의 앵커 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태 후보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지내고 이제 지금 당 대표 특별 보좌역을 역임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이제 장덕천 후보는 이제 부천시장을 역임한 이제 변호사. 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후보들이 다 서영석 후보만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교체됐기 때문에 부천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부천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에서 새로운 미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뭐 서른 후보나 장덕천 후보 입장에서는 뭐 5선의 국회의원, 또 장덕천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정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3지대의 어떤 정당이라는 어떤 한계점을 과연 이제 극복할지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뭐 정당 지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각종 선거에서 이제 후보보다는 정당 위주로 이제 후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제 부천 등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이 이렇다 할 지지를 어떻게 이제 받아낼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부천의 경우 이제 서른 후보와 장덕천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조직을 흡수해서 이제 해볼만하다. 이제 인주도 측면에서 해볼만하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 예. 군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지지율을 보일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이제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 당락에 큰 변수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표의 이제 이탈이 또 민주당 표가 새로운 미래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어부질이 예. 어떤 그 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볼만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해볼만한 지역으로 이제 부천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포 지역도 좀 살펴볼게요. 김포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때와 여야 후보들이 같습니다. 경선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네, 현재 이제 김포 갑을 모두 양당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된 상황이고요. 예. 김포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주영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후보, 국민의힘의 이제 박진호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두 후보 모두 이제 경선을 통해서 두 네.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예. 새로운 미래에 이제 하금성 후보가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예, 공천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예. 김포 을 같은 경우에도 양당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박상혁 후보와 예. 국민의힘의 이제 전 의원이죠 홍철호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됐고 개혁신당의 김경환 후보와 무소속의 이한승 후보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예, 예. 최종적으로 무소속의 이한승 후보는 이제 홍철호 후보를 지지 선언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환 후보는 후보 등록을 이제 포기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포 갑을 모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대 총선하고 비교해서 좀 분위기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뭐 21대와 22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21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어쨌든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고 지금 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그런 이제 총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당시 이제 21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와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요.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에 있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20% 정도 이제 앞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좀 어쨌든 지속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들이 아무래도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번 짚어볼 내용들이 있나요? 예, 이제 사실은 부천의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기표 후보의 상가 갭투자 논란, 예. 또 이제 부천 병행 이제 이건태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대한 어떤 예.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김기표 후보의 이제 상가 갭투자 논란은 부천을 선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슈를 잡고 있는데 네. 부동산 투기는 이제 공천이나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은 젊은 층과 이제 서민 측의 어떤 감성을 이제 자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예. 이제 김 후보 측에서는 상가 갭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수사 결과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리했다. 예. 이제 이를 선거 전에 이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김 후보 측 입장에서는 뭐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억지성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 같은 이제 흑색 선전이 계속될 경우 고발 등의 이제 무관용 원칙을 이제 으로 대응하겠다고 예.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시킬 거고 또 이제 김기포 후보 측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김기포 후보 쪽에서는 거의 이제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한다. 너희들 예. 주장을 해라. 우리는 무대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제 부천 병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태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인데 사실은 성범죄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성범죄자를 이렇게 변호를 했기 때문에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사퇴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하정도 후보 측의 이제 주장인데, 제가 이제 30년을 법조를 출입한 기자입니다. 변호사가 이제 강력범 등 어떤 파렴치범을 이유로 수입을 거부할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솔직한 심정인데, 요즘에 이제 뭐 성폭행범, 성추행범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이제 감성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인식들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라든가 이제 불법적인 어떤 변호가 있었다면 몰라도 파렴치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사실 변호사들이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나 감형을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상대 후보의 이제 약점과 이제 도덕적인 하자, 이제 결합 등을 최대한 이제 어필하는 것이 뭐 선거 전략의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또 이슈화 시킬 거고, 또 이 부분도 이제 이건태 후보 쪽에서는 뭐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부의 큰 이슈가 이제 정권 심판, 그다음에 지역 내 큰 이슈가 뭐 서울 편입이나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이런 이제 워낙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슈에 많이 이제 파묻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홍철호 의원의 이제 불법 선거 운동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경기도당 쪽에서 선관위 이제 고발하는 사태도 있었지만은 뭐 크게 지역 내에서 이제 좀 회자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좀 잠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또 이번 총선 아젠다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으로도 좀 확대된 사안인데요. 이 서울 편입 이슈, 김포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김포에서 뭐 서울 편입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이제 좀 보진 않아요. 사실상 이제 김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교통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뭐 지하철 5호선이나 GTX-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속한 착공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포 시민들이 지금 매일 출퇴근을 이 두량짜리 경전철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출퇴근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량짜리 경전철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당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빨리 현실적인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지하철 5호선의 조속한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속한 착공을 누가 더 실천력 있게 신뢰감 있게 주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느냐, 저는 그 포인트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에서 시작된 이 서울 편입 이슈가 이번에는 부천으로 또 왔습니다. 부천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메가시티 부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공약인지 이게 과연 또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방금 우리 박유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포가 영향이 없는데 부천도 당연히 영향이 없고 이슈 몰이가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 이제 11월 이제 부천에 이제 4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천도 이제 서울 편입을 이제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실은 공론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3명의 후보들이 이제 서울 편입을 핵심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부천이 서울로 편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뭐 시민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이 같은 공약에 대해서 이제 뭐 대체적인 시각은 이미 이제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관심을 일고 있지만,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서울 편입론을 이슈화하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있을지
추진은 뭐 선거 결과에 이제 뭐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지만 네. 뭐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이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편입력보다는 부천이 이제 인구수가 이제 매년 뭐 13년 동안에 매년 1만 명씩 줄어들 정도로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하다고 하고 예. 있는데 편입년보다는 부천의 이제 인구 감소 해소 방안과 이제 원도심과 일기 신도시가 있는 어떤 그 중동 신도시의 어떤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제 뭐 경인 전철의 어떤 그 재화와 경인 고속도로의 재화와 등의 시민들이 관심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이 서울 편입보다는 또 김포에서는 교통, 또 부천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더 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최대 격전지를 지금부터 한번 꼽아볼까 해요. 그래서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김포의 경우 갑과 을 가운데 어느 지역이 더 격전지로 꼽힌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현재 뭐 제가 분석하는 판세로는 이제 갑을 모두가 이제 격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갑을 모두 이제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후보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인데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4년간 이 공이 2021대 선거에서 다 맞붙었던 리턴 매치의 이제 선거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상당히 이제 인지도를 쌓아왔고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여러 이제 그 열심히 한다라는 또 평가를 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을 모두가 이제 격전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을 모두.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부천의 경우 갑을병 네, 세개 네. 선거구인데 이변을 일으킬 선거구를 좀 꼽아 보신다면. 그렇죠. 네. 부천은 그동안 쭉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제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당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 부천 을과 병 지역을 민주당이 우세 지역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 을과 병은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하다. 갑은 사실은 뭐 민주당은 뭐 우세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경합 지역으로 꼽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해볼 수 있는 지역 최대 격전지는 부천 을과 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부천 을 같은 경우는 중동 신도시, 상동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층이 상당히 이제 강한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른 후보가 오선인 뭐 서른 의원께서 후보가 새로운 미래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표에 어떤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이 반사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고 있는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부천 병해 지역도 장덕천 후보가 새로운 미래당으로 나섰기 때문에 장덕천 후보가 또 그 부천병 지역의 일정 부분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기반이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탈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전지로 보면 부천 을과 병이 뭐 격전지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부천의 경우에는 좀 그 진보 정당의 세가 강했는데 그럼 민주당으로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으로는 금방 제가 지적했다시피 부천 을 지역이 가장 보수층이 강한 그동안의 선거 결과에 보면 나머지 부천 병과 갑은 민주당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우세했지만 사실은 가장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는 부천 을을 꼽았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서도 그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또 5선의 의원을 지냈던 서른 의원이 새로운 미래당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국민의힘이 해볼 수 있는 지역을 부천 을로 꼽고 있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총선 막바지 지역 판세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